첫 번째 가보죠. 예, 고 오요한나 괴롭힘 있었답니다. 자, 지난해 숨진 MBC 전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는데요. 결론은 괴롭힘 있었다였죠. 네, 맞습니다. 고 오요한나 씨는 MBC 기상캐스터로 지난해 9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고인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MBC를 상대로 석 달 동안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했고 오늘 노동부가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서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례로 고인이 과거 MBC를 대표해서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하니까 한 선배 기상캐스터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그 프로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비난한 점 등을 들었는데요. 다만 노동부 측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계약된 업무의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구체적인 지휘 감독 없이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인한 점, 그리고 취업 규칙, 복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하지만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노동부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과태료라든가 형사처벌 같은 것을 MBC 측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특수 형태의 근로자분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뭐 배달 근로자분들 그렇기도 하고요. 또 프리랜서 같은 방송인들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법적인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MBC에 우리는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달라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회사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했는데 왜 근로자가 아니냐, 참담하다라고 하고 MBC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좀 모아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MBC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진상조사 관련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참 고 오요한나님의 그치는 일이 아니긴 합니다. 이 사안이. 예. 조금 전에 이제 고인의 어머님 얼굴도 나갔는데요. 참고로 MBC는 사건 반장 이 보도 등이 있고 나서 지난 1월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고 2차 가해 위험도 있다면서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자,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먼저 나온 겁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허경영 새벽에 병원 행입니다. 자, 허경영 씨 지난 금요일 밤 구속됐습니다. 자, 그런데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 전에 이것부터 보고 가시죠. 총을 맞았다고 그냥 우유를 팍 부어버려. 끝이야. 그 소독제하고 똑같아. 채잖아. 이거 먹고 나서 뭐 치료 넣는 것도 아니야. 너무 좋대. 잡념이 생길 때 허경이 해버리고 잠들 때까지 허경영을 머릿속에 넣어버리면 면역 체계가 일부러 편안한 잠을 잘 거 아니야. 자, 보신 것처럼 블루유만 마시면 다 좋아지고 그게 없을 때는 그냥 허경영 중얼거리면 장염도 낫는다는 그 사람. 아, 그런데 오늘 새벽 정작 본인은 배가 아파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 아하,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본인은 또 그럴 거예요. 내 주문이 나한테는 안 통해. 뭐 이렇게. 네, 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죠. 어제 새벽 1시가 넘어서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의료진으로부터는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고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구속된 후에 여러 차례 몸이 너무 안 좋다라고 계속 호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병원에도 지금 다녀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거 재밌다 이렇게 호응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배 아픈 척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려고 그런 모습이고 이전만 해도 자신의 손길이 닿으면 모든 사람이 나갈 수 있다. Right now. 예, right now, 허경영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실입니까? 또 신도들한테 거짓말하고 또 추행을 하기도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또 혐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기운을 넣어주면
된다고 해가지고 수백만 원에서 1억까지 받는 사기에 가까운 행동들을 해서 지금 고발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이 사람을 그냥 재미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어떤 법의 잣대에 따라서 좀 처벌이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당신들 모토에 등산 중에 발견한 충격적인 팻말 사진 제보로 만나보시죠. 자, 등산로 길목에 우뚝 선 팻말 하나 뭐라 써 있는 거 봤더니 정상에서 저희 동창회 모임 중이니 우회 부탁드립니다. 니들이 전세 냈어요? 네, 좀 이상한 상황인데요. 그제 오후에 경기도 포천의 한 호수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제보자는 이 호수공원 둘레길에 이어진 등산로를 찾았는데 이 올라가는 진입골목에서 동창회 중이니까 우회하라 이런 내용의 팻말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보자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황당하다고 반응을 보였지만 쫓아서 올라가봤자 분란만 일으키니까 그냥 다들 돌아서 갔다고 해요. 결국 제보자도 다른 쪽 입구로 가려고 뒷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반대쪽 입구에도 이런 팻말이 똑같이 있었는데요. 아이고. 결국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입구들을 두 쪽 다 막아놓은 거였습니다. 이 제보자는 주말 낮이어서 사람들이 특히나 더 많았는데 아예 길을 막아놔서 사람들 통행에 지장이 생겨서 더 복잡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제보 사진 이어갑니다. 자, 멋진 절경을 구경하던 중 포착된 바로 저것은 바로 여자 사람. 그런데 바로 앞에 말이죠. 보시다시피 출입 금지 팻말이 떡.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사진 찍어야 돼. 자, 박 변호사님. 예. 하지 말라는 건 제발 좀. 네, 문화재 곳이거든요. 뭐 저기 가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냐면 제주의 서귀포시에 있는 주상절리대예요. 아주 절경이죠. 왜 저기를 못 들어가냐면 예. 암석 붕괴 위험도 있고 뭔가 잘못됐을 때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출입 금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오후 7시경에 지난 14일입니다. 어떤 20, 30대 여성이 들어가서 그걸 보고 찍었는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뭔가 저기서 무슨 휴대전화 뭐 안 좋은 일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못 들어가게 막은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지원차 가서 사진 찍고 나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기본 아니겠습니까? 10분간 홀로 사진 찍었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자녀들도 그 얘기했다. 엄마 출입금지인데 왜 사람 왜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런. 애 보기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 이어가죠. 언니를 위하여.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7자매 중에 6째인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고 언니들은 10살이 되자마자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쯤엔 여유가 조금 생겨서 저와 동생만 학교를 다녔는데요. 언니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고 같이 지낸 시간도 적어서 친하진 못했지만 나이 들어선 가끔씩 연락 주고받으면서 지냈는데 그중 저랑 10살 차이인 넷째 언니 때문에 고민이 큽니다. 넷째 언니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유독 컸어요. 부모님한테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낳았느냐 이렇게 화도 내고 저와 동생한테는 너희는 공부를 했으니까 부모님을 책임져라 이러면서 어머니가 요양원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넷째 언니는 다른 언니들한테도 매번 언니들이 돼서 동생 공부도 안 시켜주고 뭐 했냐 이렇게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저와 동생한테는 너네는 공부했으니까 내 마음 모른다면서 말문을 닫히게 합니다. 심지어 넷째 언니의 딸 결혼식 날에도 저희 자매 아무에게도 청첩장을 주지 않았고요. 찾아가도 인사는커녕 말 한마디 없이 무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언니한테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라고 제안했지만 언니는 지금 배워서 뭘 하냐면서 되레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넷째 언니 눈치만 보면서 저희 자매가 지내온 세월만 40여 년인데요. 남들 같은 자매는 아니어도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제 욕심인 걸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핸즈업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언니, 상희 언니, 언니가 식모살이하고 공부 못한 게 나 때문이야? 나도 속상하고 미안해. 근데 그러다가도 언니 이렇게 형제들 불편하게 만드는 거 보면 솔직히 그런 마음 싹 가신다, 진짜. 다른 언니들은 다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왜 유독 언니만 이렇게 삐뚤어졌어? 언니 눈치 보는 것도 진짜 지긋지긋해,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넷째 언니예요. 이거 봐, 이거 봐. 야, 타에 이거 사. 니깎게 뭘 알아? 10살 때 그 어린 것이 식모살이 하면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넌 상상이나 돼? 근데 뭐? 왜 나만 이렇게 삐뚤어졌냐고? 불편하다고? 이거 사. 넌 내 앞에서 평생 죄인이야. 어디 버르장머리 심리 없이 언니한테 네 얼굴만 보면 아주 이 형 화가 진정이 안 되겠습니다. 아, 양 변호사님. 글쎄 뭐 사연자분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만 대한민국이 참 빨리 변했잖아요.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10살에 요즘에 식모란 말도 듣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아동학대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언니분이 이 마음을 풀고 잘 지내면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원하시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동생들 보면 본인이 겪었던 한이나 울분 같은 게 또 튀어 올라오니까 안 만나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참 안타깝지만 욕심을 내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 교수님. 아, 네. 이 사연은 좀, 진짜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사실 이 넷째 언니뿐만이 아니라 위에 있는 언니들은 다 10살부터 식모살을 했기 때문에 언니들은 다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마다 기재일이 성격이 좀 다르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경험했던 상처들이 다르죠. 그런데다가 이 언니는 보니까 넷째라면 위에 3명의 딸, 아래 3명의 딸 중간에 꼈어요. 그러네요. 그럼 가장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거나 주목을 못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엄마가 돌아가실 때 두고 보지도 않았고 딸의 결혼식에도 자매들도 다 초대하지 않았다. 이거는 조금 진짜로 너무 상처가 커서 정말 잊고 싶거나 아니면 조금 과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저는 자매들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 언니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화해의 길을 모색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을 좀 전해주시고요. 네. 자, 박 변호사님. 자, 뭐 이거에 뭐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저는 한편으로는 피해의식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넷째 언니가. 그런 것들을 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 1, 2, 3, 5, 6, 7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지금 좀 전에 박 소장님 하기는 좀 불가능하지만 첫째, 둘째, 셋째가 엄청 좋았는데 넷째가 갑자기 식모살이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막내하고 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보다는 좀 어려웠던 건 맞는데 첫째, 둘째, 셋째랑 비슷했다고 보면 어쩌면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40대 중반이 됐는데 뭐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이 달라스님 욕심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이 손미라님은 언니가 더 안쓰럽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나님은 동생들은 무슨 잘못인가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참 어려운 사연이었습니다.